안녕하세요. 지방구조물 설계 6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장 토목지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토목공학에서는 지질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많이 못하고 보통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토목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설계나 나중에 어떤 조사를 할 때 참고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부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토목지질에서 지질연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연대는 지구가 하나의 혹성으로서 모양을 이룬 후로 여러 가지의 지구의 역사가 대략 45억 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로 가장 오래된 시대의 화석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층 중에서 발견된 박테리아류 또는 단세포 조류이고, 그 시대는 약 35억 년 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형성 시대가 지난 후 지구에 대기권과 수권이 생겨 암석에 풍화와 침식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풍화 침식의 생성물인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한 시대부터 어느 날까지가 지구의 역사시대이며, 지질학에서는 이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지질시대 중에서 현저한 전환을 일으킨 때를 경계로 지질시대를 구분하여 모든 변화에 역사적 의의를 주는 중요한 일을 지질학적 편년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의 연대 구분과 그 다음에 시간, 청서 구분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질시대를 연대를 구분할 때 현생 누대와 은생 누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생 누대는 시생대와 원생대로 나누며 이때를 선 캄브리아 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생 누대는 다시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로 나누어지고, 이 고생대는 캠브리아기, 그 다음에 오도비스기, 사일류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중생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친밀감이 있는데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주라기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라기 공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또 들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신생대가 오면서 3기, 4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대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최소한도 어떻게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가 나눠지는지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지질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반 이상이 화강암과 화강편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대체로 트라이아스기, 주락기, 백악기에 관입한 것이고, 후자는 대부분이 선 캄브리아 누대의 퇴적암이 화강암화 작용으로 변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여러 시기의 지각 변동과 제3기 초부터 일어난 한반도의 융기작용과 삭박작용으로 지표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융기작용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여기에 이제 융기작용이 되겠고요. 삭박작용은 어떤 거냐면은 침식작용이라는 말에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물질이 이동하여 토지를 평탄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삭박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식작용에 대응한 말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로서는 또 침식작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삭박작용에 의해서 가동성을 가진 물질들이 중력의 작용으로 주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이쪽 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깎여 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이동되는 이러한 현상, 이거를 삭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서 지표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적압류는 편마음 위에 분산되어 분포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한반도의 지질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일부 퇴적암 계통과 그리고 변성암, 화성암이 이렇게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화성암도 현무암이나 안산암이나 유문암, 그다음 화강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한반도의 토지의 대부분이 화강암과 그 다음에 화강 편막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권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동남권이라고 하죠. 이러한 동남권의 지질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남권의 지질 구조를 보면은 지금 우리 부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단층이 여기에 있는 5번인 동래단층입니다. 여기 동래단층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광단층이 이렇게 6번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산단층이 이렇게 4번으로 지나게 됩니다. 양산단층이. 그리고 그 옆에 모량단층이 이렇게 3번으로 지나게 되죠. 그리고 밀양단층이 또 있습니다. 이런 단층이 이렇게. 그리고 그 옆으로 자인단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울산단층이 다른 단층과는 이렇게 삐딱하게 7번으로 작용을 하게 돼, 이렇게 단층이 있죠. 그래서 우리 동남권에도 많은 단층이 이렇게 있고, 특히 이 단층에다가 고속도로나 어떤 철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 단층으로 인한 어떤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 지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층의 7개는 여러분들께서 꼭 외워서 나중에 시험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질 구조를 우리 또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부산 도폭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울산이 많이 보이죠. 울산이 여기 있고, 울산 주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진동층입니다.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퇴적층이 됩니다. 이 퇴적층에다가 여기에 울산 단층이 이렇게 통과를 하고, 또 여기에 이렇게 일광 단층이 통과를 하는 이런 위치에 만약에 현장이 있다면은 어마어마하게 지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기초 재료로서나 사면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토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건설 행위를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이 동래 단층이 통과하는 이런 단층에
지금 보면은 7번 국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층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여기가 전부 진동층입니다. 진동층은 퇴적암층으로서 여러 가지로 그 쉐일이나 이암지대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검색을 해보면 중생대 백악기 경상층군의 진동층의 공룡 화석 발자국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의 계곡에 족장이 한 25cm 정도 되는 이러한 그 보행열로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경남 창녕궁 부곡면 이쪽도 퇴적암으로 유명하죠. 일성 콘도 북쪽 3일에서 약 그 족장이 22cm, 족폭이 20cm 정도의 뒷발자국으로 보이는 수광류의 보행열이 발견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해안 절벽으로 보이는 진동층의 층리를 보여줬습니다. 예, 진동층의 층리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대부분이 다 퇴적암입니다. 이 사진도 전부 퇴적암이 되겠죠. 자, 이런 퇴적암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남 해남군 창선면에 있는 이러한 용광류, 조광류, 수광류 등의 공룡 발자국이 보존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동층군에서는 공룡 발자국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진동층군은 퇴적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생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쪽에 베네골도 있고 좀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쪽은 이제 화성암이 이제 발견이 되죠. 화성암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는 전부 다 화강암류가 되겠습니다. 화강암류는 지반이 단단해서 기초 재료로서 적당하고 또 사면에서도 잘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일부 울산의 북쪽 부분에 요런데 여기에 흑은모 화강암이 또는 각섬섭 화강암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성남사 위쪽에 경주까지 보이는 이 근처에는 주로 유문암질 및 유문암질 응이암 등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포도를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은 미리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불경 지역에서의 지층 형성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본다고 봤을 때 요 위에는 화산암이 분포가 되고 밑에서는 올라온 황암류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요렇게. 그럼 여기 굴착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밑에는 화강, 위에는 화산암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면이 생기는 것을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부정합.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부정합에 대해서 8.3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이 중단되거나 먼저 퇴적된 층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퇴적이 되어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지층, 이것을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지질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정합의 예를 보면은 어떤 지층이 저희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서 퇴적물이 쌓여 지층을 형성하는,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지층을 생성하다가 그 다음에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를 하게 됩니다. 융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받아서 표면이 깎이게 되면은, 깎여서 다시 또 여기다가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요 면이 부정합 면이 되는 거죠. 요 면이 부정합 면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퇴적층과 퇴적층이 만난 부정합이 해당이 되겠죠. 그럼 부정합은 이렇게 곡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만나는 경사 부정합이 있고요. 또 평행을 유지하는데 평행을 유지하면서도 만나는 이런 평행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아까처럼 변성함이 솟아올라가지고 변성함이 이루어져가지고 생기는 난정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합의 종류는 경사 부정합, 평행 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면은 이러한 단층이죠. 단층, 또 부정합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렇게 만나는 이런 많은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4기 지질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4기 지질시대는 지질 연대 중 가장 새로운 시대로서 현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지질시대 연대 구분 중에서 신생대의 제4기, 그렇죠. 제일 최신이죠. 요때가 제4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새로운 시대로서 현재를 포함한다.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 현재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이 약 200만 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제4기는 경신세 또는 홍적세와 완신세 또는 충적세 또는 현세로 이분됩니다. 그래서 홍적세 또는 경신세 이렇게 이게 전기가 되고요. 완신세, 충적세, 현세는 후기, 최근이 되겠습니다. 이 사기에 퇴적한 지층을 제4기층이라고 부르는데 홍적 대지층을 만드는 지층, 그리고 단구, 퇴적물, 롬층, 충적 평야를 만드는 지층 등은 그것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홍적세에 퇴적한 지층을 홍적층이라고 하고 충적세에 퇴적한 지층을 충적층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용어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적층은 특히 약 1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퇴적된 흙으로서 연약하며 함수비와 압축성이 높다 하는 것이 이 충적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의 많은 부분이 충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적층은 1만 년 전 이전에 퇴적된 흙으로 견고하며 압축성이 낮고 과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충적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유수에 의해서 운반되어 대적된 층이다. 충적세에 대적되어 있는 대적된 흙이다. 그래서 토양 물질이 물에 의해서 운반 및 대적된 흙을 말하며 운적토의 일종이다. 운적토는 주로 하천이나 바람 작용에 의해서 운반되어 대적된 토양을 말한다. 하천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쌓인 토양은 하적토라고 하고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인 토양은 풍적토라고 분류하고 있다. 토양의 구성물질로는 이토, 모래, 자갈, 점토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유기질이 풍부하여 비옥한 편에 속한다. 따라서 충적토가 분포하는 평야는 농경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침식정이 일어나는 이러한 흙들이 이렇게 물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물가에 이렇게 쌓여서 일어난 이러한 이 대적층을 충적토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적층은 연약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약층, 주로 우리가 김해평야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연약층이 양산도 그렇고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암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층이 또한 이 충적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밀이 이제 중요한 어떤 시험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암밀 항복 응력이라고 하는 PC는 태적 연대가 비교적 새로운 충적 점토에서는 과거에 받은 최대 유효 응력, 즉 선행 암밀 응력 P0와 같지만 선행 암밀 응력 우리 프리 컨솔데이션 스트레스 우리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홍적 점토층에서는 지연 압축이나 시멘테이션 등의 시간 효과 때문에 그것보다도 큰 값을 치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연 압축, 시멘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지연 압축이라는 것은 압축이 지연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멘테이션은 흙입자 간의 간극수에 포함되는 결합 물질이 긴 세월에 걸쳐서 흙입자 간에 침전하여서 화학적으로 흙입자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합 물질에는 실리카, 철, 알루미늄의 수산화물이나 유기물 또는 각종 탄산염 이런 것들이 이제 흙입자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고결을 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시멘테이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지나면서 이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 강도가 더 크게 보이는 현상, 이것을 시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홍적 점토에서는 실제의 어떤 개수보다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밀심에서 구해지는 PC도 암밀시간을 길게 하면은 지연 압축 때문에 또 감소하고 하중 증가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게다가 시로의 채취 시에 교란에 의해서 저하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4기의 특징은 화산 활동입니다. 분화에 의한 재해 등 직접적인 것을 제외하여도 화산 활동에 따른 대량의 화산 쇠설암유 등의 분포나 그 다음에 암석의 열수 변질 등의 파악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화산회가 퇴적된 롬이나 그 다음에 화구의 경성류 퇴적물인 시라스 등 우리나라 각지의 화산성의 특수토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성이 토질공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특수토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 시에도 많은 주의를 또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진과 지질에 대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